영국 최고의 법의학자가 풀어놓은 인생 7의 단계, 리처드 셰퍼드, 김병조 옮김, The Seven Ages of Death, 죽음을 회복하는 의사. 리처드 셰퍼드는 웨스트 런던에서 태어났지만은 와퍼드에서 성장했다. 중학교 때 학교에서 몰래 의학 교과서를 본 후로 범죄와 살인의 세계에 눈을 뜨면서 다양한 형태의 죽음을 이해하려는 평생의 탐구에 나서게 되었다. 김병조 성균관대학교 죽음을 예보하는 의사. 작가 신념을 그린 비극의 희생양, 생명의 리듬, 탐험가 결과, 캠핑장의 미스리 등등. 죽음 과정이다. 작가의 말은 자 해서 전작 셰퍼드. 죽은 자들의 의사에서 나는 내가 그런 각설이 이런가 신상정보를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설명했다. 이 일을 하면서 나는 정확성을 계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지만 동시에 유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노력했다.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나는 결국 이름과 신상 정보를 바꾸기로 했다. 독자가 책 속에서 가족과 친척을 알아보고 어두운 과거를 다시 떠올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도 마찬가지다. 너무 유명해서 위장하기 어려운 사례는 그대로 사용했지만 그 밖의 모든 사례에서는 관련 사실을 유지하되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변경했다. 프롤로그. 죽어가는 아버지를 지켜보며 나는 그의 손을 살며시 잡은 뒤 꼭 쥐었다. 바쁘게 움직였던 그의 손가락이 얼마나 가늘어졌는지, 그리고 지금은 얼마나 고요한지, 게다가 이런 식으로 그를 만지는 것이 얼마나 어색하게 느꼈는지. 몸을 평화로운 죽음이었다. 이렇게 신념을 버리는 일. 교과서는 어디 갔는지 안 보이고 운동색 한 작은 식탁 아래 굴러다니고 나는 평소보다 5분 늦게 아이들을 학교 앞에 내려주었다. 괜찮아요? 일본어서 깔끔했어요. 때문에 죽은가요? 선천적인 질환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 외부 요인이 있고 그 일부는 신체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태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양수가 부족하면 신체의 일부가 눌리거나 눌린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스페인 독감도 있고, 미국에서는 임신 중이거나 가임기인 여성의 약 3분의 1이 감염이 되었다. 독감 바이러스가 태아에게 스트레스를 준 것은 추정되고, 그런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혈액 공급이 중요한 기관들에 서로 전환된다는 가설이 있다. 이것은 태아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그것은 50, 60년 후나 더 나중에 특정 장기가 발생하도록 사전 프로그래밍 할지도 모른다. 최근에 유행한 전염병도 비슷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유전적인 노리는 선천성 질환의 세 번째 원인이자 가장 흔한 원인이다. 유전적인 노리는 정자가 만들어지는 동안에 또 난자가 만들어지는 동안에 일어날 수 있다. 임신 후에 빠르게 세포 분절이 일어나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에 임신 후기에 오리가 일으키는 선천적인 결함은 당장 눈에 띄지 않고 영원히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은 아기의 몸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관은 뇌다. 아기의 뇌는 완벽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 고정되지 않는다. 두 개를 열면 뇌가 그 위를 덮고 있는 내막들을 부유한 창을 통해서 보일락말락한다. 창 밑으로 노란 빛이 도는 회색물질이 있다. 어떤 부위는 반투명하며 매혹적인 패턴의 붉은 혈관들로 쌓여 있다. 그 뒤 밑으로 보이는 아이의 뇌는 말랑말랑한 젤리 같다. 겉모습은 호두와 비슷하지만 재미있겠는데, 광범위한 검사가 이루어졌고 많은 논의가 벌어졌다. 당은 세포 에너지원으로 전환되는 당 가운데 하나다. 우리 몸은 에너지를 글리코겐이라는 화학물질의 형태로
저장하고 에너지가 필요하면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을 방출하는데 이때 효소가 없으면 글리코겐을 분해할 수가 없다. 경미가 내게 보낸 번지에 대부분의 의사들과 달리 내 직업은 죽음을 막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충실하게 파헤치는 것이다. 법이 명리학자가 불리하는 순간은 드러난 죽음 또는 원인 미상의 죽음이 발생했을 때다. 때때로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손에 잡히지 않고 죽음은 미스터리로 남는다. 때때로는 둘째, 퍼커슨의 조직 샘플을 가지고 있었고 피그의 희생양, 퍼커슨의 불필요한 죽음은 임신 전 과정과 임신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지 보여줄 뿐 아니라 일단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가 제공하는 보살핌의 질이 아이의 안전을 결정하는 동시에 아이의 행복을 가장 크게 이어갈 수 있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어머니 시작에서 어떻게 되었을 것이다. 죽음을 회부하는 영국 최고의 법의학자가 풀어놓은 인생의 7단계, 인생의 7단계의 법의학자가 신문간체 이미 다양하게 상세하게 시간이 나면 세세하게 보았으면 좋겠는데 얼굴에 있는 멍이 손으로 움켜질 때 생긴 손상과 매우 흡사해 보였기 때문에 나는 처음에는 그 아기를 살해한 힘이 성인에게서만 나올 수 있다고 확신했지만 보험 소견에 대한 두 번째 초안을 작성하기 전에 경찰이 전화를 걸어왔다. 그들은 보고서를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물으며 아이가 어린 아기를 딱딱한 바닥에 던지면 그런 손으로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포함하라고 장기시켜 주었다. 나는 그 가능성을 인정했다. 비록 희박해도 그런 가능성은 존재했다. 아기를 죽인 사람이 누구든 최소한 아기를 해칠 의도가 있었다고 확신했다. 아무리 활기찬 놀이라 해도 놀이로는 그런 손상을 입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 손상이 있었다는 거네요. 생명의 리듬. 어느 겨울 밤이었다. 잠이 막 들 무렵에 전화벨이 울려왔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로 내게 캔트로 와달라고 했다. 한 아이가 병원에서 사망했는데 상황이 미심쩍다고 했다. 나는 질문은 더 하지 않은 채 옷을 입고 차를 탔다. 미심쩍인 상황은 긴박함을 자아내는 표현이지만 죽은 자는 급할 게 없다. 남쪽으로 차를 달리는 동안에 나는 시체 안치소에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사망이 병원에서 일어났으므로 아마 불운한 부모가 밤늦게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앰뷸런스를 불렀지만 모든 소생 시도가 실패했을 것이다. 이와 돌연사 증후군은 자연적으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지만 당신은 늘 미심적인 상황으로 간주되었다. 지치고 잿빛으로 변한 경찰의 얼굴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접견실에 앉았고 조수가 내게 뜨거운 차가 담긴 머그잔을 건넬 때 형사가 죽은 사람은 7세 소녀라고 설명했다. 초전중에 소녀가 실종되었다는 신고가 왔고 이었고 밤 9시 30분에 공원에서 경찰견에 의해 소녀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경찰견 조련사는 즉시 구급대원에 연락했고 구급대원들이 푸른 사이렌을 번쩍이며 많은 응급장비를 싣고 도착했다. 소녀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모든 소생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 경리는 아이가 발견된 시점에는 이미 사망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구급대원들이 불구했다고 말했다. 나는 소녀가 소생할 수 없는 경우라면 사건 현장에 그대로 두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현장에서 찍은 사진조차 없었다. 형사는 내게 시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그림을 보여주었다. 소녀를 발견한 경찰견 조련사가 그린 것이었다. 그림은 아주 형편없어서 걔가 그렸나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이게 뭡니까? 난 아이 몸으로 보이는 작은 막대기 위에 걸쳐진 한 줄의 들쩍들쩍한 이빨처럼 보이는 것을 물어보았다. 부러진 가지예요. 나무 위에서 부러진 건데 소녀가 발견된 장소 근처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소녀가 길에 있었나요? 아니면 감목들 속에 있었나요?
한 경사가 구급차보다 빨리 현장에 도착했다. 간 목사였어요. 박사님 틀림없어요. 이건 세상에서 가장 큰 콜라겐 같은데요. 경찰관 조련사는 원근법을 표현하는 그림 실력이 부족했다. 네, 찌그러진 채 소녀 밑에 깔려 있어서요. 그냥 쓰레기일 거예요. 어쨌든 법의학팀이 가져갔어요. 소녀가 정말 부러진 가지 밑에 있었어요. 네, 그런 셈이죠. 가지가 소녀의 몸 위로 떨어졌을 가능성은 없나요? 네,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가지가 이미 떨어져 있었고 소녀가 그 밑으로 기어 들어간 것처럼 보였어요. 소녀가 숨어 있었다고요? 5시 30분경 소녀의 어머니가 실종 신고를 하면서 전에도 그런 적이 있다고 말했어요. 뭘 했다고요? 가출이요. 소녀는 작은 가방을 쌌어요. 보세요. 여기 소녀 옆에 개조련사가 그려놨어요. 그는 작은 보물 상자처럼 보이는 이상한 모양을 가리켰다. 집에서 얼마나 멀리 갔대요? 약 2분이요. 나는 웃었다. 내 딸도 가출하겠다고 해본 적이 있었는데 정문에 있는 창고로 도망친 것이 고적이었다. 자, 정리해보면 소녀는 부러진 나무 가지 아래로 길어 들어간 것처럼 감목 아래에 누워있었다. 그리고 소녀의 가방이 옆에 있었고요. 네, 하지만 소녀는 등을 대고 반듯하게 누워있었죠. 네, 나는 뭔가 잘못되었다 느꼈다. 형사들은 지쳐 보였다. 그들은 누군가 클리어 로메리를 죽였는지 아니면 사고가 난 것인지 확신하지 못했다. 우리가 보검실에서 만났을 때 나는 형사들은 이 사건이 사고였기를 바라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제야 살인사건 조사를 시작하는 대신에 지휘를 잘 수 있었으니까 통계적으로 보면은 그들이 오를 가능성이 높았다. 통계 수치는 자연수가 아닌 7살짜리 소녀의 죽음 중에서 가장 흔한 사고임을 말해준다. 몇 시에 사망했을까? 경사가 날카롭게 물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사망시간은 경찰에서 계획한 가장 긴급한 질문이고 법의 병리학적에는 가장 싫은 질문이다. 사망시간을 추정하는 것은 어렵고 대기는 불가능하다. 경찰은 왜 우리가 그런 단순 명쾌한 질문에 단순 명쾌한 답을 할 수 없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뒤엉켜 있다는 것을 설명해봤자 소용이 없다. 하지만 나는 클리어가 아이였고 따라서 죽음이 더 빨리 식었다는 사실, 소녀가 뚱뚱하진 않았지만 통통한 점, 겨울치고 추운 저녁이 아니었지만 오직 분홍색 운동화 속옷, 마이리틀 판이라고 적힌 티셔츠와 분홍색 치마만 착용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어젯밤 바람이 불었으며 며칠이 비가 내렸을 때 기온이 떨어지는 점을 모두 고려한 다음에 병리학자들은 사망시간 추정에 사용하는 무시무시하게 복잡한 도표를 참조한 후에 마침내 소녀의 사망시간을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로 추정했다. 경사가 말했다. 소녀는 5시 30분에 실종 신고가 되었어요. 그는 경미와 곤란한 표정을 주고받았다. 그들은 미심쩍은 표정이었다. 그들은 나만큼이나 그 도표를 별로 신뢰하지 않았다. 나는 죽음의 외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 모습에는 소녀가 잘 먹었고 보살핌을 잘 받았다는 것 외에는 사실을 암시하는 흔적이 전혀 없었다. 나는 소녀가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녀는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다. 뭐든 확실히 하기 위해서 면봉으로 샘플을 취했지만 지리나 항문에 멍이 들었거나 다친 흔적이 없었고 나는 경찰들에게 그렇게 말했다. 보건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일제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만일 그래가 살해당했다면 성폭행이 유력한 동기였을 것이다. 그런데 성폭행이 없었으니 이 소녀의 죽음이 사고사임에 틀림없다는 모든 사람의 믿음에 더욱 힘이 실렸다. 우리 모두가 입을 모아 말하듯이 아이는 어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면 낭비를 당하기 십상이다. 나는 소녀의 목걸이를 빼었다. 끈에 작은 파란 돌멩이를 달아놓은 것에 불과했다. 어린 소녀들에만 누구나 착용할 것 같은 종류였다. 돌 펜던트가 소녀의 목에 깊은 자국을 남겼다. 따라서 이제 목걸이가 소녀의 죽음에 책임있다는 것이 모두 분명해졌다. 목걸이 밑에 선명하게 긁힌 자국이 나 있었다. 진실을 알고 있는 그 선은 한쪽 귀 밑으로 다른 쪽 귀 사이를 가려주고 있었다. 목걸이와 마찬가지로 폭이 3mm였다. 따라서 클리어의 목걸이가 어떤 식으로든 소녀 목을 조른 것이다. 명백한 사인을 찾았으니 짐을 싸서 집으로 가면 좋으련만 부검을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나는 죽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더 말해줄 수 있는지 살펴야 하고 죽음에 기여할 수 있는 다른 자연적인 질환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모든 장기를 살펴야 하고 몸 외부뿐 아니라 이렇게
내가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 형사들은 클리어가 감옥으로 밑으로 들어갈 때 삐죽삐죽 장가지가 많이 달린 부러진 나뭇가지에 걸려 목이 졸렸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기 쉽죠. 나는 동의했고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형사들은 끄덕이는 것을 알았다. 이제 확신했다. 클리어의 죽음은 사고였다. 나는 소녀의 얼굴과 눈에 나타난 질식의 전형적인 징후들을 지적했다. 바로 우리가 점성 출혈이라고 부르는 작고 붉은 점들이다. 사인이 끈절림 살한 것은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남은 질문은 이것이었다. 다른 사람이 연루되었는가? 그리고 병리학적으로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폭력의 흔적, 신랑이나 방어, 시도를 보여주는 흔적을 찾는 것이었다. 굉장히 큰 멍이군요. 큰 멍으로 보이네요. 장기는 정상, 두피에는 손상의 흔적이 없었고, 내가 거짓의 이유는 하나는 미엘린이 증가하기 때문이고, 미엘린 슈반 세포들은 25세가 되어야 제자리 잡지만 7세가 되면은 이미 전기 메시지가 신경섬유를 통해서 목적지에 확실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포장 작업이 이루어진다. 환자가 살아있을 때 이 부위를 수술한 외과 의사는 손을 떨지 않아야 한다. 먹은 작은 근육들로 가득해서 한 번의 작은 실수도 환자의 발성이나 삼킴 기능에 극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 몸은 이런 거미줄로 가득하다. 기관, 근육, 신경, 혈관 등 우리 몸 안에 있는 사실상 정교하고 복잡하게 짜인 결합 조직에 의해서 제자리에 느슨하게 고정되어 있다. 커다란 흉쇄 이돌근은 부드러운 조직에서 떼어내었을 때 정맥, 동맥, 신경이 함께 껴안고 있는 것을 신경, 혈관 다발이라고 하고, 그 티슈 안에서 경정맥은 우람한 건수선생처럼 보이고 경동맥은 하얗고 우아하지만 좀 통통한 여자친구이며, 경동맥은 산소가 함유된 붉은 피를 실어 나르지만 이번에는 동맥혈관의 흰 벽을 열어야 그것을 볼 수가 있다. 물론 그의 몸에서는 이 모든 것이 정지했다. 나는 경동맥을 약간 옆으로 옮겨 미주신경을 완전히 노출을 시켰다. 슈반 세포의 감소인 미주신경은 경동맥보다 더 하얗다. 미주신경은 제1신경계의 일부다. 이는 미주신경이 우리에게 잠을 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무술 전문가들은 잘 알고 있듯이 미주신경을 한 번만 가격해도 즉사할 수 있지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한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쟁이 있다. 미주신경, 소녀가 끈으로 목이 졸려서 사망했던 것은 명백히 했다. 경찰이 내가 말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증거는 이것이다. 그레가 나뭇가지 밑으로 기어갈 때 실수로 나뭇가지에 목걸이가 걸려서 신기한 미주신경 반사가 일어났고, 그 결과 심장이 멈추어서 사망한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 클리어 목을 조른 것인가? 폭력이나 투쟁의 흔적은 없었다. 나는 목 근육들에서 다른 몸을 더 발견하지 못했다. 우리들의 시신 수습을 준비하는 시체 안치소 조수들이 부스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탐험의 결과 아침이 밝았다. 시체 안치소 밖은 교통이 혼잡했다. 나는 공무원으로 차를 몰았다. 공무원의 대부분이 폐쇄된 상태였다. 경찰은 들어가지 마시오. 클리어는 교살당했어요. 부검에서 쓸만한 증거가 나왔나요? 그거 물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그는 나를 견뎌질러 보았다. 우리가 이미 짐작한 바에요, 박사님. 우리 모두 클리어 목을 봤거든요. 이 단계에서는 더 말씀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는 시선을 갖다. 순간 나는 병리학자가 자신으로 범죄를 해결해 줄 수 없을 때 경찰들이 항상 느끼면서도 드러내지 않는 실망감을 읽었다. 그는 나를 서장에게 소개했다. 그녀는 어젯밤에 잘 잔 얼굴이었다. 방금 이 현장에 왔어요. 그녀가 쾌활하게 말했다. 저는 제 일을 사랑해요. 아침에 출근하면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거든요. 클리어 로멜일에 대해 뭐라도 아는 게 있으신가요? 내가 물었다. 부검에 참석한 경찰들이 정보를 얼마간 제공했지만 나는 지금쯤이면 좀 더 많은 정보가 있을 것이고 서장은 도착하기 전에 충분히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서장은 클리어의 친부가 얼마 전 친모와 이혼했고 이미 경찰이 친부를 면담했다고 말했다. 친부는 아이가 사라진 날 오후에 동료의 축구장에 있었으며 조직에는 다른 축구 팬들과 함께 나갔다. 그래서 클리어의 사망 시점에 그가 축구 팬들과 있었음을 확인해 줄 사람이 많았다. 서장은 클리어의 집에서 최근 몇 주 후 클리어의 계부인
조지 로멜이 집을 나갔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로멜 부인은 그가 엄청나게 화가 나 있었다. 그리는 사망 당일 유난히 속을 썩였다. 나는 경찰서 형사가 제공한 현장 스케치를 꺼냈다. 시신을 움직여서 유감해요. 나는 말했다. 발견 시점은 죽은 시간이 좀 지났을 거예요. 얼마나요? 서장이 물었다. 5에서 7시 사이에 사망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일찍이요?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다음 이야기를 경찰관에게 하고 나서 그들의 불죽은 표정을 본 것은 몇 번이었던가? 사망 시간을 정확히 추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감목들 콜라캔이 있었던 자리가 여기군요. 그녀가 여기서 살해당했다고 잠시 가정해 봅시다. 목걸이가 위에 있고 서장이 잠시 생각이 잠겼다. 당시 나는 여전히 담배가 사고 과정의 필수적인 도구라고 생각을 고수하고 있었다. 담배. 서장은 클리어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로미를 부인은 화가 났지만 심하게 화가 나진 않은 것 같았다. 하석이는 로미를 부인과 클리어의 관계가 위태위태했다고 묘사했다. 우리는 부인의 신발을 압수했어요. 진흙과 꽃가루를 확인했고 부인이 공원에 다녀갔는지 알아보려고요. 꽃가루 범위에 날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 보았다. 어머니가 7살짜리 딸을 죽였을지도 모른다고? 그런 일은 매우 드물어서 사실이라면 이 사건은 통상적인 확률에서 크게 벗어나는 사건에 속할 것이다. 경찰의 의심은 거의 항상 남성이 집중되는데 아버지나 계부, 남자친구, 하숙인 아니면 또 다른 남성? 물론 우리는 남자들의 알바이로 확인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알바이가 꽤 확실해요. 서장이 말했다. 하지만 클리어의 깨끗한 운동화만큼은 죽음이 다른 장소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을 가리켰다. 아버지 으부러지거리고 어머니가 모두 집중적인 신문을 받았지만 아무도 체포되지 않았다. 의심했던 형사가 그 자리에 있다가 다시 말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첫 번째 부검에서도 그 몸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뒤쪽으로 가려지는 변색된 티를 발견했고 나는 대답할 가치를 못 느꼈다. 이제야 끈 자국의 원이 완성되었다는 게 팩트였다. 끈 자국은 목의 앞, 옆, 뒤에 있었다. 따라서 사건의 성격이 변했다. 수사는 살인사건으로 전환되었다. 나뭇가지에 걸린 목걸이가 목의 앞주걱을 눌러서 질식한 것과 목걸이가 목둘레에 너무 팽팽하게 감겨서 죽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확실하지 않지만은 후자는 다른 사람의 개입을 강력히 암시한다. 그녀가 살해당했다는 점에 일말의 의혹이 남아있더라도 추가로 발견된 명의의 그것을 확실하게 뿌리 뽑았다. 하지만 대대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살인자는 여전히 정체불명이었다. 사건에서 경찰은 뭐 하는 거야? 뭐가 재밌어요? 그렇지. 아이 엄마는 딸에게 미친 듯이 화가 났고 충분히 증거는 나오지 않았고 이 사건은 여기 인사에 대해서 많은 사실을 말해준다. 그 유면에는 흔히 불우하고 문제있는 가정사가 있으며 피해자는 아이를 감당할 자원이나 능력이 부족한 부모에게 복지를 의탁하는 어린이다. 그래서 가장 흔한 소아암은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인데 이것은 골수에서 백혈구 세포가 지나치게 많이 생산되는 병으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미성숙한 백혈구 세포들이 무제한적으로 생산되는 일종의 마법 연습생 과정이다. 이런 병적인 백혈병 요즘에 나온 연구에 따르면 인생 전임에 감염에 노출되는 것이 보호 과정을 줄 수 있다고 한다. 우리 면역계는 마중물이 필요하다. 외부 환경에 무엇이 있는지 배우는 방법이 필요하다. 현지 서구사회에서 전식 발생률이 급증하는 추세에 대해서도 같은 이론을 적용하기도 한다. 면역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을 바꿈으로써 유년기를 괴롭히는 가장 큰 괴물에 대적할 하나의 무기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확실한 원인이 무엇인지 모른다.
백혈병에 걸릴 가능성이 낮다는 흥미로운 관찰, 출생에 의사된 가정의 문제 등등 여러가지 문제. 유전기 사망률은 96% 이상 급감하는데 생후 1년의 위험한 시기가 지나면은 그래 되는데 7살 아이의 사건이 미스터리로 지나가 버린데